여러분, 이번 영상에서는 수익률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목표는 수익률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자주 쓰는데 뭐 맥락상 다 이해가 되는 경우가 많지만은 조금 이제 정량적인 분석을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용어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수익률이라는 용어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소개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는 말이 아마 처음 나올 텐데, 개별 투자 대안에 대해서 내부 수익률이라는 거를 계산을 하고, 또 여러 개의 상호 배타적인 투자 대안들로부터 경제적 가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선택하기 위한 내부 수익률 분석을 이 증분 분석 절차를 이용해서 수행할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이 데카르트 부호 법칙이라는 거, 그리고 노스트롬 기준이라는 이 내부 수익률 분석을 할 때 약간 분석이 내부 수익률 분석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 뭐 이런 거를 이 판정하기 위한 그런 뭐 법칙 기준 같은 건데, 또 이런 것들을 적용을 해서 내부 수익률 분석에서 여러 개의 근이 나올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부 수익률 말고 외부 수익률이라는 말도 있는데, 요거에 기반해서 경제성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늘 그렇듯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말들이 뭐 무슨 말인지 지금은 잘 와닿지가 않을 수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부터 좀 짚고 넘어가자면은, 보자. 이 토픽의 이제 제목에는 이제 가치라는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픽의 제목 자체가 수익률법이니까 우리 이전에 했던 직전에 했던 몇 가지 토픽들에서는 다 무슨 가치, 뭐라 그랬지? 무슨 가치법이라 그랬나? 그래, 현재 가치법, 뭐 연간 가치법, 미래 가치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여튼 했었잖아요. 그만큼 어떤 투자 대안의 가치라는 게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 건데, 아무튼 그게 결국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이제 가치가 뭐 있냐 없냐, 있으면 얼마나 있냐, 이걸 기준으로 경제성 판단을 했었다면은, 이제 수익률이라는 거는 그런 이제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라는 양적인 그런 척도는 아니지만은, 이것도 분명히 경제적인 가치를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익률법에서는 경제적 가치를 뭐몇 달러, 몇 원 이런 화폐 단위가 아니라 어떤 비율로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의 측정에 활용되는 이 할인 현금 흐름 척도 가운데 수익률이라는 거는 뭐 기업체에서 현재 가치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하는 척도이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 부문의 의사결정에서는, 그러니까 기업에서 뭐 투자하는 거 말고 각자 이제 개인들도 다 투자를 하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그런 개인 투자의 의사결정에서는 수익률 분석이 현재 가치 분석보다 훨씬 인기가 높다. 왜냐면은 이 투자자들이 이자율이라는 개념에는 상당히 친숙하고요. 왜냐면 이렇게 내가 투자를 하더라도 내 돈만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투자 자체도 이제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고, 빚을 내게 되면은 그 이제 빚을 내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게 되면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항상 지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자율과 굉장히 친숙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투자 수익률을 또 MARR이랑 쉽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MARR이라는 거는 늘상 얘기를 하지만 뭐 최저 필수 요구 수익률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더 이제 조금 와닿게 얘기하자면은 그냥 은행에 맡겨놨을 때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수익률, 이제 그거를 뭐 MARR이라고
이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제 어떤 내가 돈이 지금 이만큼 있는데 이거를 어떤 이제 투자 대안에다가 투자하는 것과 그리고 MARR만큼의 수익률로 은행에다가 그냥 모셔두는 거 둘 중에 이제 뭐가 더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투자 수익률을 MARR과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면은 수익률 법을 통해서 어떤 투자 대안의 수익률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되게 좋다 이 말이죠. 유용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공부한 몇 가지 다른 할인 현금 흐름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수익률법도 여러 개의 상호배타적인 투자 대안들 중에서 경제성이 가장 우월한 것을 골라내는데 당연히 적용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체에서는 흔히 현재가치법이나 연간가치법 같은 화폐 단위에 기반한 가치 측정법을 보완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수익률법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수익률법은 어찌됐든 어떤 비율을 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비율을 구하는 거 우리 뭐 수익률법 말고 이전에도 한번 하긴 했습니다. 그, 그 편익 비용 분석 거기서 이제 BC 비율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제 비슷했어요. 그때도 이제 BC 비율 그것만 가지고 뭔가 모든 의사결정을 내리기에는 약간 부족한 감이 있었기 때문에 BC 비율은 뭐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장을 했었는데 뭐 이 수익률법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보조적인 수단으로 활용을 하면은 또 좋다는 얘기인 거죠. 뭐 수익률법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의사결정을 내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맥락에서는 근데 이 비율이라는 거는 이 구체적인 양적인 거를 잘 나타내주지 않기 때문에 항상 좀 이것만 가지고 뭔가 하기는 좀 부족한 감이 있기는 있다. 하지만 분명히 굉장히 중요한 경제적 가치의 측정 척도이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토픽 이름이 수익률법이니까 대체 수익률이라는 게 뭔지 그거를 좀 정확하게 정의를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대안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수익률이라고만 아무 그냥 뭐 내분이 외분이 이런 말도 없고 무슨 연간이니 뭐 월간이니 이런 말도 없고 우리가 그냥 수익률이라고만 하면은 그냥 통상적으로 이제 수익 빼기 비용 나누기 비용 이거를 좀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렇게만 나타내면은 요거는 이제 그 범위가 그러니까 100분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백분율로 표현하고자 하면은 요 값에다가 100% 요거를 곱해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만약에 밑에 그냥 예시가 있으니까 요걸로 얘기를 하자면은 100달러를 내가 지출을 해서 그래서 150달러를 얻는 투자의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제 비용이 100인 거고 수익은 150인 경우죠. 그 경우에 이제 요 정의에 따라서 한번 수익률을 구해 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비용 150 빼기 비용이 150이 아니구나. 수익 150 빼기 비용 100 나누기 비용 100 이렇게 하면은 0.5잖아요. 그래서 그런 투자의 수익률은 0.5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0을 지출을 해서 나중에 150을 얻어. 그러면은 그때 수익률은 얻어지는 돈 150 빼기 비용 100 그거를 비용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0.5고 요거를 백분율 단위로 쓰면은 거기에다 100%를 곱해가지고 50%가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수익률을 정의는 뭐 간단해요. 이런 겁니다. 수익 빼기 비용 나누기 비용.
그래서 문제는 이제 위 예시의 상황이 우리가 맥락상 이해가 되긴 되죠. 내가 뭐 지금이 됐든 언제가 됐든 이렇게 시간을 지금 고려를 하지 않고 내가 뭐 100달러 써가지고 150달러 벌었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 경제성 공학에서는 항상 이제 돈의 시간 가치 이거를 고려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좀 명시적으로 고려를 해서 좀 수익률이라는 거를 더 정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여 투자 대안의 수익률을 정의하려면 단위 기간당 수익률을 정의해야 돼. 항상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할 때 이 단위 기간이 뭔지가 또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이 토픽에서는 우리가 편의상 단위 기간을 그냥 1년으로 좀 통일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이 이론 설명을 위해서 그 편의상 1년으로 통일했을 뿐이지 여러분들이 실제 생활에서 뭐 투자 수익률 분석을 할 때는 반드시 1년으로 할 필요는 또 없다는 말인 거예요. 그 단위 기간만 일관적으로만 한다면 그 월로 해도 되고 한 주로 해도 되고 하루로 해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우리가 시점 0에 이제 이 위에서는 그냥 시점 얘기가 없이 얼마 지출했고 얼마 벌었고 이 얘기만 했죠. 근데 이제부터는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출을 해서 또 어느 시점에 얼마를 벌어들였을 때 그때 뭐 단위 기간당 수익률은 얼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0에 100달러를 지출을 해서 1년도 말 시점에 150달러를 얻는 투자의 경우 그때는 우리가 수익률이 0.5인데 이 수익률이라는 거는 연간 수익률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제가 이렇게 그 현금 흐름도로도 그려놨는데 딱 이런 상황 있잖아요. 지금 0.0에 100달러를 지출을 했으니까 음의 방향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1년도 말 시점에 이제 150달러를 얻으니까 수익이 발생하니까 그거는 양의 현금 흐름으로 150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의 단위 기간 1년이 걸렸으니까 그때 수익률이라는 거는 당연히 연간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약간 조금 일반화된 그 표기법으로 표기하자면 수익률을 보통 우리가 I라고 쓰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투자되는 비용을 P라고 쓰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수익이 발생했을 때 그 수익을 F라고 표기를 하면은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냥 I는 수익률은 투자 수익 F 요게 이제 F라는 거예요. 빼기 투자 비용 P 요게 P라는 거죠. P 나누기 P다. 근데 뭐 이렇게 등식을 세워 보면은 우리가 요거를 뭐 양변 정리해 보면은 우리 어디서 자주 보던 등식이 또 튀어나와요. 뭐냐면 이거가 이제 I 곱하기 P는 F 빼기 P라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또 P를 이 좌측으로 넘겨주면은 P 곱하기 1 플러스 I는 F다. 요 등식 우리 많이 본 거잖아요. P에다가 1 플러스 I를 곱했더니 F가 된다는 거. 이거는 이 I라는 게 결국 일종의 TVOM이라는 얘기인 거죠. 이자율 같은 거다. 즉 수익률은 일종의 TVOM으로 해석이 되고 또 이게 어떤 TVOM이냐 TVOM은 반드시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떤 TVOM이냐면은 현금 흐름 개요의 단일 금액 가치를 0으로 만드는 그런 TVOM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이런 현금 흐름 개요를
단일 금액 가치로 환산을 하자면은 얘를 뭐 1로 넘겨도 되고 또는 얘를 1로 넘겨도 되고 아무튼 하나의 시점으로 이렇게 몰아서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방식을 취하든지 간에 이 현금 흐름 계율의 단일 금액 가치는 이제 0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수익률 I라는 거, 이렇게 구해진 수익률 I라는 거는 결국 현금 흐름 계율의 단일 금액 가치를 0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TVO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 TV 수익률의 정의를 좀 얘기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가장 간단한 경우, 그러니까 한 개의 단위 기간만 있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근데 우리 투자 대안이라는 게 반드시 하나의 단위 기간만 가지고 이루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개의 단위 기간이 포함된 계획 기간을 갖는 투자 대안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계획 기간이 2개 이상의 단위 기간으로 이루어진 투자 대안에 대해서는 이제 매 단위 기간마다의 수익률을 또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 지금 이제 이 현금 흐름 계획에서는 단위 기간이 하나, 두 개 있잖아요. 2개 있다는 거는 각 단위 기간마다 만약에 우리 수익률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0에서 1 사이 기간 요때 적용되는 수익률, 1에서 2 사이 기간 요때 적용되는 수익률 이게 사실 현실에서는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수익률법을 할 때는 보통 계획 기간 동안 고정된 연간 수익률을 가정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항상 똑같다고 가정하고 분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계획 기간이 n개 있으면은 지금 계획 기간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2개 있을 때 이 수익률이 두 종류가 있을 수 있으니까 n개 계획 기간이 n개의 단위 기간이면은 이렇게 i1부터 in까지 n개의 수익률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어떤 i로 똑같다고 가정하고 진행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 경우에도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시점 0에 100을 지출하고 이렇게 1년도 말 시점에 50을 벌어들이고 2년도 말 시점에 100을 벌어들이는 경우 그때 투자 대안의 연간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거는 우리가 한 두 가지 방식을 적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결국 두 가지 방식이 하고자 하는 거는 똑같은데 그 방식들이 이렇게 유도되는 논리 접근 방식이 좀 다를 뿐입니다. 하고자 하는 건 똑같은데 그래서 첫 번째 방식은 수익률의 정의를 활용하는 거예요. 수익률의 정의는 여기서 얘기했던 이제 뭐 요런 정의를 그대로 활용을 하자는 거죠. 요런 또는 요런 정의를. 그래서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를 하나의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연이은 시점들의 현금 흐름 개요로 변환한 후 수익률의 정의에 의한 등식을 수립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등식을 만족하는 수익률 i를 찾는다. 그 말인데 이북이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를 하나의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연이은 시점들의 현금 흐름 개요로 변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렇게 이렇게 두 개의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현금 흐름 개요잖아요. 근데 요거를 하나의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 개요로 변환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그리고 하나의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그 현금 흐름 개요는 두 개의 연이은 시점들의 현금 흐름 개요야. 그렇잖아요. 하나의 단위 기간이 있는데 이거는 이 시점과 이 시점 이렇게 두 개의 그 현금 흐름이 두 시점에서 현금 흐름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두 개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단위 기간의 현금 흐름 개요로 바꿔줘.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두 개로 있는 거를 이렇게 한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금 흐름 개요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두 가지 방식 중 뭘 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한번 먼저 해보면은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은 제가 두 가지 방식으로 다 해봤어요.
계획기간 01에 그 01, 그러니까 0에서 1 요걸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두 개의 연이은 시점 현금 흐름 계열로 변환해 주려면은 여기에 있는 얘를 일로 그냥 넘기면 돼. 왜냐면은 어차피 요 시점 요 계획 기간으로 할 거니까 얘랑 얘는 이미 그 계획 기간에 들어 위치하고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대로 냅두고 얘만 한 시점, 한 단위 기간 더 과거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적용되는 이 수익률은 요 i, 미지수 i, 요거를 이제 적용을 한다는 거. 그러면은 그 경우에서 이제 f는 이렇게 되겠죠. 50, 얘가 얘 있고 플러스 요 100, 얘를 한 단위 기간 과거로 보내준 거. 요게 이제 f가 될 거고 p는 여전히 요 100, 100이 될 거예요. 여기다가 내가 마이너스 100이라고 썼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 PF 이거를 다 양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비용이 100이라는 거잖아요. 비용이 마이너스 100이야. 이런 말은 그거는 이제 수익이 100이라는 말이니까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비용이 100이라는 거고 그때 이 투자 비용 P가 이제 1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수익률을 구하면은 수익률의 식이 이거였잖아요. F 빼기 P 나누기 P 요거였잖아요. 그대로 해주면 돼. 50 플러스 100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이게 F고 빼기 이 비용 P를 빼주고 그거를 또 100으로 나눠줘. 요게 이제 i가 구하고자 하는 i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고 이렇게 하는 것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돼. 계획기간 1, 2에 걸쳐서. 그러니까 방금 전에 거는 이렇게 변환해서 수익률의 정의를 적용을 한 거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요런 1,2, 1, 2를 포함하는 이 계획기간으로 현금흐름 계열을 바꿔준 다음에 거기서 수익률의 정의를 사용하면 되는데 여러분들 뭐 눈치챘겠지만 아까 한 거랑 비슷하게 계획기간 1, 2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미 있는 현금흐름은 그대로 냅두면 돼. 얘랑 얘는 그냥 냅두면 되고요. 요 밖에 있는 얘만 요로 한 단위 기간 보내주면 되는데 이제 그거는 그렇게 했을 때는 이제 F가 요게 되겠죠. F가 그냥 100이고 P가 이 P가 50 여러분 제가 여기서 약간 그 오타를 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러분 미안합니다. 자료를 만들 때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다 마이너스로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F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이 100이 되는 거고 P는 이제 요거를 한 단위가 미래로 보낸 거 100 곱하기 1 플러스 i 요거 빼기 요거 50은 이제 빼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P라는 건 우리가 지금 비용 개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되어 있는 거가 그냥 양수로 가 있는 거고 이렇게 양의 방향으로 되어 있는 애를 오히려 빼줘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 알겠죠? 얘가 일로 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거보다 좀 더 커진 현금 흐름이 될 텐데 그러면은 요때의 이제 비용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빼준 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비용 자체가.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그
수익률의 그 정의를 쓰면은 I는 F가 100 빼기 그리고 요거 P 그래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I 빼기 50 요거를 해주고 또 P로 또 나눠주고 그래서 그렇게 계획기간 1, 2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으로 주어진 현금 흐름 계율을 바꿔가지고 수익률을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 결국 구해지는 i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시점만 이렇게 조금씩 뭐라 그러냐 시프트를 시켜가지고 한 거지.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구하나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이 이제 수익률의 정의를 활용을 하는 거고, 두 번째 방법은 단일 금액 가치를 활용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현금 계율을 한 시점에서의 가치로 다 통일을 해가지고 현금 흐름 계율의 단일 금액 가치가 0이 되도록 하는 TVOM을 구한다. 이렇게 하는 논리는 뭐냐면은 우리가 요 예시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구해진 이 수익률이라는 게 일종의 TVOM인데 그 TVOM은 결국 현금 흐름 계율의 단일 금액 가치를 0으로 만드는 TVOM이다. 이 논리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또 한 단위 기간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단위 기간일 때에도 똑같이 적용하기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지우고 다시 얘기를 하면은 여기 제가 필기해 놓은 거는 위에 여기 자료에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건데 단일 금액 가치에 의한 등식은 뭐냐면 단일 금액 가치라는 건 우리 뭐 세 종류가 있잖아요. 뭐 연간 등가 그리고 뭐 단일 금액 현재 가치 또는 단일 금액 미래 가치 세 종류가 있는데 뭘 쓰든 상관이 없어요. 뭘 쓰든 상관이 없고 하나 정했으면은 그게 아무튼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수익률 I를 찾으면 돼. 그런 TVOMI.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다음의 현재 가치로 다 바꿨습니다. 다음의 현재 가치로 바꾼다는 말은 지금 0시점의 가치로 다 환산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얘는 0시점에 있으니까 그냥 냅두고 얘는 지금 한 단위가 미래에 있으니까 얘는 한 번 과거로 보내주고 얘는 두 단위간 미래에 있으니까 얘는 두 번 과거로 보내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얘에다가 얘가 오는 거 얘가 이제 좀 작게 오겠죠. 과거로 오니까 작게 오고 또 얘가 오면은 뭐 얘 좀 이 자체가 좀 크긴 하지만 이거보다는 아무튼 작게 오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랑 이거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요 합친 거랑 에다가 요만큼을 빼줬을 때 그게 이제 0이 되게 만드는 그런 아이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아이라는 거는 결국 등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등식을 만족하는 아이를 찾는 거고 요 100은 요 아이고 여기도 이제 오타가 있네. 이거 이거 수정하기 전에 파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가 이제 50이고 여기가 100이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등식을 세워보면은 등식을 세워보면은 100이 50 곱하기 얘를 한번 과거로 보낸 거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얘를 두 번 과거로 보낸 거 100 곱하기 1 플러스 i의 마이너스 2승 그래서 요런 등식을 이제 만족하는 i 요거를 찾으면은 그게 이 투자의 수익이 된다 수익률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해서 나온 i나 이렇게 해서 나온 i나 이렇게 해서 나온 i나 다 똑같습니다. 결국 다 접근 그 방식은 다르지만 다 똑같은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떤 수익률의 어떤 정확한 정의, 그리고 돈의 시간 가치를 고려했을 때 단위 기간당 수익률에 대한 정의도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 단위 기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현금 개요가 주어졌을 때는 그런 단위 기간당 수익률은 어떻게 구해지냐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내부 수익률이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내부 수익률이 그냥 이거예요. 내부 수익률이 그냥 이렇게 어떤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에서 그것만 가지고 수익률을 구하게 되면은 그 수익률이 이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왜 내부 수익률이냐? 이런 주어진 현금 흐름 개요 또는 주어진 투자 대안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그런 내부적인 정보만 가지고 수익률을 구했다고 해서 내부 수익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내부 수익률 분석부터 본격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